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의 근로자분께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비롯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사망 사고가 통계상으로 이제 집계되는 숫자만 하더라도 한 830명 정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도 잠재적인 간접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처벌 수준이 낮다라든지, 또 경영 책임자들은 처벌에서 피해가고 있다, 즉 실무자들만 처벌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다른 안전보건관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수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형사처벌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역형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처벌 수준이고, 벌금도 그걸 종합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좀 다분히 처벌에 초점이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보니까 과연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수준이라는 것은, 즉 안전 의욕과 안전 역량의 곱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 수준이 강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의욕, 또 안전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군기를 잡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 역량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안전 역량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망 사고가 늘어났습니다. 건설업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것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에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약 10일간 공사를 아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영향이 이 사망재의 감소로 이어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건설업이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걸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제조업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또는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결코 희망적인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기존의 안전보건관계법을 정비하는 식으로 개정을 했더라면 그게 베스트,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법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중복과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안전보건관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법들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처벌 수준도 결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센 편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금 수준을, 그런 처벌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미 징역형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었냐?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 책임자까지도 위반 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장들이 처벌이 돼 왔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본사에 있는 경영 책임자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처벌이 잘 안 돼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구조적인 태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죄 구성 요건, 즉 처벌 요건이 미흡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본사의 경영 책임자들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또 수사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본사의 경영 책임자들이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가장 부분이 우리 헌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원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처벌 수준이 무작정 강하면 안 되고 책임에 비례해서 처벌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빵 훔쳤는데 징역형을 부과를 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처벌은 우리 주형 법정주의, 우리 헌법 원칙은 죄질에 맞게, 즉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안전보건관계법과 죄질이라든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는 사회 유해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범자들이 이거에 대해 수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을 위반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기본적으로 먼저 죄책감을 느껴야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예방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죄질에 걸맞지 않게 처벌만 강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좀 재수가 없어서 처벌되게 됐다 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방 효과, 억지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은 엄벌을 규정한다고 해서 그게 재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엄벌을 취하면 자동적으로 산업재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오히려 예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로 안전 수준을 높이려면 바로
이 처벌이 곧 정의다라는 도구마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또 정치인들이 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원벌주의에 대해서 감시의 우리 국민들께서 또는 우리 많은 분들이 감시의 눈초리로 경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많이 좌우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